친문 대 친명.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전당대회 나오시나요? 당내에서 이재명 당선자가 책임론이 있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세요? 당이 제대로 된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아무래도 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이재명, 송영길 두 분이 한 달 만에 출마한 게 전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회초리가 아니라 야구방망이로 맞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지금 영상에서 보셨지만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배한 민주당 내 상황이 아주 시끄럽고 어수선합니다. 비대위원들이 다 물러났고요. 어제는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혁신형 비대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8월 전대는 예상대로 치르고요. 자, 그렇다면 혁신형 비대위는 어떻게 꾸려지게 될까요? 그래픽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벌써 이제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군요. 민주당 이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의 혁신형 비대위를 누가 이끌 것이냐. 이상민 민주당 의원, 이광재 전 의원, 이번 강원지사에서 선거에서 김진태 후보에게 패배했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최진봉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겠다. 저런 분들이 혁신위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 혁신형 비대위 이 방안은 좀 제대로 된 지금 좀 수습 방안이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제대로 된 수습 방안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기가 너무 짧아요. 시기가 짧다. 왜냐하면 8월에 전당대회 하는데 지금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제가 볼 때 비대위 또 꾸리는 과정에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세 분 같은 경우도 혁신자를 붙일 수 있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세 분 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좋은 분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외부에서 뭐 혁신형 비대위면 외부에서 오는 것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내부에 있는 분들보다는. 그리고 이게 이제 혁신형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그러면 한 1, 2개월밖에 역할을 못 해요. 8월 전대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또 비대위 꾸리면서 또 갈등 생기고 이런 부분까지 감수하면서 저렇게 비대위를 꾸리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다만 이제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으니까 그러려면 정말 혁신이 뭐 의미가 있을 정도의 비대위를 꾸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이 와서 비대위를 꾸리는 게 무슨 혁신형 비대위라고 국민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정말 파격적인 어떤 비대위가 꾸려져 혁신형 비대위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뭐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하려면 정말 국민들이 볼 때 혁신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비대위가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제 연석회의 회장 내부는 차분했지만요. 또 장 외에서는 설전이 상당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요. 지선 참패를 두고 이재명 의원 책임론에 대한 날선 공방이 있었는데요. 포문을 연 의원들, 이른바 친문계였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이재명 의원이 차기 당대표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선거에 졌으면 적어도 몇 달 네. 자숙하고 성찰하고 그러면서 이 선거의 의미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 졌어요. 근데 그걸 주도했던 두 분이 다시 또 당의 전면에 나선다?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더 큰 심판을 받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인천 그 계양구 국회의원을 하다가 나섰거든요. 서울 국회의원이 제가 49명입니다. 제가 알기로 40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걸 당에다 전달했어요. 했는데 비공개로?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출마를 한 거 아닙니까? 비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그 결정 과정 자체가 사실은 당의 어떤 공식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누군가의 영향력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다시 없던 일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작용한 그 누군가는 누굽니까? 이재명 의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재명 우리 의원입니까? 당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 네, 홍영표 의원이나 아니면 김종민 의원 둘 다 비난의 화살이 결국엔 이재명 의원한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네요.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야기를 왜 진작 못했을까요?
아, 왜 진작 못했을까? 저는 바로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 다 이제 끝나고 나니까 다들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때는 저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한두 사람밖에 없었고, 이제서는 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고쳐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혁신을 했습니다. 그 많은 뼈를 깎았습니다. 근데 더 뭐 혁신할 게 남아 있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책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겁니다. 지금은요, 다들 반성한다고 그러지만 반성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자, 처음에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혁을 좀 더 덜 밀어붙여서 반성한다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너무 국민의 민심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반성한다는 거. 전혀 다른 반성이에요. 네. 그걸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한다면 나중에 당대표 뽑힐 사람의 뜻에 따라 또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혁신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국민들의 느끼기에는 뭐가 반성하는지 이걸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해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또 뭐 수습하고 이제 하나로 가자, 이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2번의 선거에 졌어요. 이걸 어떤 면 또 덮고 간다 그러면 또 다음 선거도 저는 기약이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이 해법이 나온다. 저는 뭐 8월 전당대회 지금 뭐 한다고 잡아놓고 혁신비대위 2달 동안 하는데 무슨 혁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번 선거의 문제점이 뭔지를 철저하게 어떤 면 반성하고 문제점을 구체화하면 저는 거기에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친문재인계에서 이재명 이제 국회의원이 됐죠. 이재명 의원을 막 좀 겨냥을 하자 친 이재명계에서는 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요. 정성호 의원은 아니 현재 당을 개혁하고 이끌임을 이재명밖에 누가 있어요. 있으면 나와보세요. 뭐 이런 입장이고, 문진석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와서 총괄 선대위원장 했어도 결과 다르지 않았을걸요. 이재명이 잘한 거예요. 뭐 이런 입장.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을 불러낸 게 누굽니까? 당원들이 요청했고 당이 결정한 것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친문 대 친명의 뭔가 계파 싸움이랄까요? 계파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아주 고질병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예.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아니고 개항을 국회의원 선거였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항을 국회의원이 송영길에서 이재명으로 바뀐 것 말고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첫 번째 출마를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출마를 했다고 해도 분당에서 출마를 해야지 개항으로 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여기서 노무현과 이재명의 정치적 그릇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까지 드는 것이 이재명 의원이 그동안 쌓아놓은 그 많은 정치적 자산을 국회의원 배지와 그냥 바꾼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정도 생각까지 드는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네, 책임론에 휩싸인 이재명 의원 어제 당 연석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일할 기회를 주셨으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충직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지도자, 지배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가는 충직한 동료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기 민주당 당대표 자리는요. 네. 2년 뒤 총선에서 공천권을 쥐게 됩니다. 자, 최 교수님, 이재명 의원이 8월에 나설까요? 그거는 모르죠. 뭐 저는 그거는 모른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변개되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마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도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뭐 아직 뭐 의원도 아니지만 이거 선서를 안 했으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비춰지는 게 여러 가지 다르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의원 이제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냥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당이 이제 결정하고 어떻게 네. 흘러가는지.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모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본인이 그러면 당 대표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여론이나 아니면 이제 당내 분위기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뭐 당 대표 출마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도 아니라고 보고 네. 어제 그래서 그 회의하면서도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발언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비춰지는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별로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책임을 졌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저는 뭐 이재명 당선이 모든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당선이 대표 출마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로 본인이 뭐 의사를 밝히거나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네. 뭐 추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네네. 그 진행 과정에서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고, 그런데요 이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같이 경쟁했던 이낙연, 정세균 이 두 전 후보 측에서 의미심장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병헌 의원, 그러니까 이병헌 의원이면 이낙연계 의원이죠. 그렇죠. 예, 이낙연계 의원인데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 친목 모임을 없애겠습니다. 해체하겠습니다. 이랬고요.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 또한 정세균계 광화문 포럼 소속 의원 61명은 더 큰 통합의 정치를 지향하면서 모임을 없애겠습니다. 해체하겠습니다. 글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뭡니까? 갑자기? 단순하게 이재명 후보 이번 대표 나오지 마세요. 바로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대표 나오지 말라는 그렇죠. 메시지입니까? 이재명 의원 대표 나오지 마세요. 우리도 다 해체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해체하라. 이재명도 해체하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이재명 저는 의원이 반드시 나올 거로 봅니다.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세요? 100% 나올 100%입니까? 왜냐? 본인이 이번에 사실은 국회의원 나간 이유가 결국은 그 국회의원을 발판으로 해서 당대표에 나서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다음 총선에 지금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재명계가 당의 중심이 되면 그 다음 대선을 도전할 수 있다는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 이게 패배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본인이 나올 생각이 없었다면 바로 당일날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 당대표 안 나갑니다. 자, 반성하겠습니다. 일단 2선으로 후퇴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했겠죠. 근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본인이 당에 있는 저 의원들 총회에 참석도 안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비판에 있어서 중심에 잠시 벗어나 있다가 결국은 또다시 이제 8월 전당대회에 나온, 이거는 사실은 이게 정치 조직 논리로서는 본인이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권력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낙연, 정세균계가 이제 사실은 카드를 던진 거죠. 압박하는 거군요. 네, 우리도 해체할 테니까 당신도 해체해라. 저 이야기는 결국은 8월 전당대회에 나올 생각 하지 마라. 그리고 일단 2선 후퇴해라라는 것이고, 저도 이재명 후보의 미래를 보면 네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과연 다시 당대표로 나와서 한다 한들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예전에요. 이해창 전 총재가 대선 패배 이후에 다시 보궐선거 나와서 배지를 달고 당대표를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선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죠. 또 실패했죠. 네.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는다면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이 조금 이제는 이 쉬는 타이밍을 갖고 좀 더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언젠가는 부를 겁니다. 당원들이 부를 겁니다. 네. 이제 당신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당신이 필요하다 부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오지 말고 뭔가 부를 때 나와라. 그래야지만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지, 또다시 나온다 그러면 지난번 개항도 본인이 나서서 나온 거고 대표로 또 나온다 그러면 저는 정치적 자산을 완전히 소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쓰인다고 합니다. 어떤 한번 단어입니까?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뭐예요? 수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겉은 파랗고 초록색이고 안은 빨간색이잖아요. 민주당인 척하는 보수 인사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하고요. 친문재인이면서 반 이재명인 사람을 지칭하는 말도 있고, 뭐 개혁의 딸, 뭐 양심의 아들, 이런 얘기들이 개딸이나 양아 이런 말로 쓰인다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런 현상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좀 불편합니다. 아무리 불편하세요? 봐도 뭐 똥파리, 개딸, 양아 이런 것들은 비속어잖아요. 네. 예. 그걸 갖다가 비속어를 좋은 의미로 이렇게 막 사용한다라고 해도 이거는 대중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고, 박지원 전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그야말로 팬덤에 기인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어떻게 일반적인 그 중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하나의 은어로서는 사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확장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 선거에서 그 패착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저런 내용들 때문에 중도층 표심이 멀어졌거나 적어도 민주당을 찍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50% 초반대 투표율이 그 머문 그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이재명 개항을 해서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 저희 뭐 토요 랭킹쇼에서도 여러 번 좀 짚었습니다만 불체포 특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재명 국회의원이. 그렇게 되면서 지금 수사 중인 이재명 의원의 관련 사건들 한번 보시죠. 저러한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된 것이죠. 소환 조사 및 구속이 불가능합니다. 국회 동의 없이. 그래서 방탄복을 입게 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에 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최 교수는 동의하세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지 않죠. 동의하지 일단 않습니까? 수사를 안 하지 않아요. 수사를 왜 안 합니까? 어제도 압수수색했잖아요. 120 몇 곳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어요.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국회의원이 당선됐다고 그와 관련된 수사를 안 합니까? 그런 일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수사 계속 해야 되고요. 방탄 얘기하는데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얘기했잖아요. 불체포 특권 그 없애는 걸로 발의하다. 그러니까 동의했어요. 저는 국회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없애는 거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봐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슨 방탄용 뭐 출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뭐 출사가라고 그래서 조율이 되면 나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뭐 제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도 정말 그 정치적 발언이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체포 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불체포 특권을 없애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불체포 특권 그 폐지하는 그런 법안도 빨리 국회가 합의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뭐가 안 좋습니까? 법인 그 압수수색이 129곳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법인카드가 사용된 장소가 최소한 129곳이다. 그다음에 김혜경 씨 말고 이재명 의원도 피의자가 됐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경기도 법인카드를 썼는데 남편이 지사가 아니면 부인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묵인이나 아니면 오히려 조장하에 법인카드를 쓴 거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도 피의자가 된 거고 법리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그 배모 사무관의 연봉이 과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것이냐.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이게 단순한 업무상 배임이 아니고 이게 그야말로 국고 손실죄까지 되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라고 결론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8월에 있다라고 하는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 얘기까지 해봤습니다.